가을 바람과 단풍이 가던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보게 되는 풍경이지만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건 보는 눈과 새기는 마음이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디 계절뿐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도 늘 다른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본 곳인데도 가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늘 새로움과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책도 그렇죠.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이상은 가보기도 했고 오가다 보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온 도서관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런던의 외곽 남부 지역에 위치한 팩함 마을. 원래 이곳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데다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가난한 빈민가였습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흑인이나 이민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쉽게 단합되지 못했고 범죄도 잦아 치안 문제로 골칫게나 앓았던 곳입니다. 그런 이곳이 언젠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시를 사랑하게 됐는데요. 팩함이란 이름은 지역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이랍니다. 그 비밀은 바로 도서관이랍니다. 책상 모양 같은 기역자 모양이 특이하죠.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앞마당을 내준 도서관. 책 한 권 읽을 여유 없었던 팍팍한 시민들의 마음에 정신적인 풍요를 가져다 줬답니다. 사람들은 달라졌고 도시는 바뀌었죠. 마을을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꾼 건 바로 도서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은 대개 어디로 갈까요? 아마 대다수가 학원으로 가지 않을까요? 굽이굽이 언덕을 올라 이 동네 아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다세대 주택처럼 생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들어가자마자 책부터 꺼내보기 바쁜데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재미난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 마음껏 책 보고 상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이곳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2012년) 개관한 한남곡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없었던 남곡 지역은 독서 사각지대였는데요. 도서관이 생기면서 주민들은 내 집처럼 사랑방처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곡 지역이 교통도 불편하고 약간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하기가 좀 힘들고 좀 문화적 취약 지역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 도서관이 개관된 이후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도서관은 책을 볼 수 있는 장소이자 주민들의 쉼터. 아기는 세상 모르고 쿨쿨 잠이 들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놀이터처럼 신나게 뛰어놀기도 합니다. 덕분에 엄마들도 잠시 책을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온종일 도서관에서 보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책 읽을 때는 동생이 가끔 방해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동생도 위로 가서 놀고 편안히 책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책 읽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잠시 볼일을 보러 가는데요. 예, 들어가세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엄마가 어디 진솔이 동생 데리러 유치원이 좀 멀거든요. 동생 데려가시면 혼자 있기 무서운데 여기 있으면 선생님들 있고 책도 많아서 더 편하네요. 신나게 뛰어놀다가 책을 꺼내보기도 하는 곳. 한안곡 작은 도서관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기 좋은 동네가 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 여행은 늘 작은 꿈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의 목적이 거창할 필요는 없죠. 도서관 프로젝트 시작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는 형욱이가 그런 기획안을 알고 있었었고, 김영욱 작가가 네팔 다녀와서 그 뒤로 계속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덧붙여지고 형욱이가 시작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힘을 실어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NGO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참여는 하고 싶은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 일주일 열흘씩 가기도 조금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잘 돼 있는 도서관도 있지만 저희는 뭐 굉장히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자기 여건에 맞게 조그마한 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여유가 요즘 일도 굉장히 호황이고 좋으신 분은 크게 지을 수도 있고, 대신 우리는 규모로 가지 말고 개수로 가자. 그래서 1000개로 시작한 엄청난 목표지만 그렇게 생각한 거죠. 1000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강원도 문막 교육도서관.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으로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출발지, 오늘의 목적지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햇살이 따스럽게 비춘 가을날,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 소풍은 언제나 그렇듯이 신이 납니다. 산 따라 길 따라 도착한 곳은 자연 휴양림.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숲길에서 만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라는 뜻은 이제 인문학의 어릴 적 인문학의 씨앗이라는 뜻으로 자연과 나는 하나라는 인식을 숲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긴 했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하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도서관 한켠에 놓여있던 책도 아이들을 따라 도서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자, 나무는 이렇게 나무가 키가 크기 전에 맨 처음엔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왔을까요? 우리 친구들 싹을 트일 수 있을까요? 흙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나는 흙 속에서 잠자고 있는 씨앗입니다. 자, 몸을 자연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살아있는 책. 나무를 베어서 숲길에서 만난 아주 작은 씨앗이라는 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달리는 친구인데 가을이 되면 어린 시절부터 인문적 어떤 그 환경에, 인문적 활동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어린 시절부터 인문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돼요. 지금 기성세대들은 인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인문적 시선을 갖는 길에서 많이 멀어져 있거든, 사실. 그것을 갖춰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런 것을 처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갖게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생명의 씨앗부터 시작한다는 것쯤은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피부로 느끼는 체험은 아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책에서 본 씨앗은 다 똑같았지만 경험은 아이마다 다른 쌀을 틔우게 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낼 열매 또한 제각각이겠죠. 아마 아닐 거야. 콩이 콩알을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단다. 다시 만난 책은 전보다 더 새롭고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자기가 다시 표현하니까 그게 기록에 남으니까 기억에 남죠. 눈과 귀와 발로 배운 지식. 도서관 밖으로 나온 기류의 인문학은 아이들에게 생각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생각의 힘은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책은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했나요? 배움도 깨달음도 언제나 여행길에서 얻게 됩니다. 백제의 고도 부여. 황포 돛배에 올라타 잠시 역사 여행으로 떠나봅니다. 역사는 과거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라고 하죠. 역사를 되돌아보는 건 인문학을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백마강 남쪽. 저 멀리 부소산이 보입니다. 도서관은 책과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그 하나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있었는지 배운 적이 있었는지 사실 가물가물하지만 기행 작가의 해설이 있는 탐방은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과거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조사, 속조 미륵보살 앞에 발길을 멈춥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노승이 바위 밑에서 수도하다가 한 마리의 큰 새가 바위 밑에 앉은 것을 보고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바위가 미륵보살 상으로 변해 있어 대조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돼지를 짚었을 때 두루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생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생활하는 것은 내가 유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같이 느낄 수 있을 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냥 책으로서만 안 되는 것. 그래서 답사를 했을 때 그 책과 연결했을 때 그래서 아마 인문학이라는 것은 현장하고 항상 연결될 때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을 도서관에 비유하곤 합니다. 길어야 100년을 사는 노인의 삶이 도서관이라 한다면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역사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우리 땅 몇 발자국만 걸어도 수많은 지식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백제 궁녀들의 한이 어려 있는 낙화암. 그저 관광지인 줄 알았던 곳이 사실은 무수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곳이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보셨습니까? 여행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건 행운입니다. 뭐라도 분위기 좋잖아. 만약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갔다면 그 여행길은 지루할 틈이 없이 즐겁겠죠. 근데 얘는 좀 폭이 좁고 좀 와이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날 수 있는 와이드한 렌즈가 있지 않아? 너무 다른 거야. 넓게 나오긴 넓게 나오는데 물론 잘못 골랐네 책을. 이런 걸 골랐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일. 1000개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우리가 함께 걷는 여정의 하나입니다. 경상남도 김해로 안내합니다. 김해는 지금 평생학습 축제가 한창인데요. 저기 저 버스 보이시나요? 옹기종기 신발들이 가지런히 모여있는 이 버스 안은 책으로 한가득. 꿈나름이라는 김해도서관의 북버스입니다. 소위
서로의 계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도서관이 없는 도서벽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아마 이 도서관의 어떤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이 책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책을 들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잖아. 그럼 어머나 이 친구는 누굴까요? 그럼 이 친구는 처음에는요, 집에서 도서관이 좀 멀어가지고요, 걸어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이렇게 직접 오니까 오기도 간편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와가지고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